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20160867 이재정입니다. 이번에 미남 교수님, 신종우 교수님께서 총이치 기공학 30분 스피치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이 과제를 하면서 총이치 기공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많이 찾아봤는데, 어,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습이랑 이론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내주시는 신조호 교수님 덕분에 그냥 실습을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이 컴플리트 덴처 기공 과정, 즉 총이치 기공학의 기공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총이치 기공학의 기공 과정은 첫 번째 나비치의 제작과 두 번째 수지치의 완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비치의 제작, 납은 즉 왁스를 나타내는데요. 왁스 의치의 제작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인상 트레이,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을 만들고요. 교합제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교합기를 장착하여 교합을 확인한 다음에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상학과 화학의 둘 다. 그리고 치은을 형성합니다. 이것 또한 나비치니까 왁스로 형성하겠죠. 그리고 자연 형태의 특성을 묘사시킵니다. 두 번째, 수지의치의 완성. 수지의치, 즉 수지는 레진을 나타냅니다. 레진 의치의 완성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몰. 두 번째는 몰드 형성법. 세 번째는 레진 전입. 네 번째는 함 분리. 다섯 번째는 교합기 재부착. 여섯 번째는 선택 삭제. 일곱 번째에서 의치에서의 모형 제거. 그 다음에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그 다음이 완성입니다. 일단 이 컴플리트 덴처 기공 과정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일단 개인 인상 트레이. 이 트레이를 잘 만들어야 마지막 완성체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몰시킨 다음에 이 레진 전입. 이 레진을 꼭 떡상에 넣고 플러스 그 함을 잘 압축시켜서 딱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rimary part, wax denture, 나비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납인지 레진인지 보통 사람은 모를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치아가 반짝반짝 빛나고요. 잇몸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첫 번째로는 구강 내 악골의 진찰 및 진단. 이것은 바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을 진단하고 진찰하는 과정인데요. 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건 진짜 저희 치과 관련된 기공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봐도 매우 괴롭고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총이치를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총이치를 낄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 놔서 나중에 제가 노인이 돼서도 까먹지 않도록 잘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사진에서요. 이 환자의 잇몸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그거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중절치, 측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가 있는데요. 이 빠지는 게 치아가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고 순서 순서대로 막 빠지고 그래서 먼저 빠진 치아는 이렇게 퇴축이 많이 오고요. 중절치 같이 가장 나중에 빠진 치아는 이렇게 퇴축이 적게 오므로써 잇몸이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성 트레이를 이용한 무치약 인상인데요. 이것은 환자 입에다 대고 환자의 잇몸을 본뜨기 위해서 인상을 뜨는 겁니다. 다음에는 연구 모형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 제작인데요. 이 개인 트레이 제작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잇몸이 중절치가 퇴축이 덜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중절치가 퇴축이 더 돼서 여기가 더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환자마다 잇몸 모양도 다르고 적합도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를 따로 제작해야 하는 게 이 총이치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변연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밀 인상제를 이용한 구강 내 기능 인상, 상하 무치약 기능 인상체. 이것은 환자가 인상제를 입에 물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상악과 하악이 인상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박싱 메소드에 의해 얻어진 상하주 모형. 이러한 인상체를 이용해서 모형을 본뜨는데요. 왼쪽이 상악 같습니까? 오른쪽이 상악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왼쪽이 상악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 부분에 국의 주름이 있습니다. 상악의 특징인. 그래서 이것이 상악이고요. 여기는 하악, 여기가 즉 혓바닥 쪽을 나타내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형성. 이렇게 인덱스를 3점을 찍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모 형상의 후연 폐쇄 형성. 이 주모 형상의 후연 폐쇄 형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주모 형상의 후연 폐쇄 형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이것을 폐쇄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이, 이 환자분들이 끼시는 총이치에 공기가 살짝이라도 들어가면은 탈락될 확률이 매우 높아가지고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안 좋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꼭 후연 폐쇄 형성을 함으로써 탈락을 확률을 방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초상 제작인데요. 이 기초상을 제작할 때는 이 모형에다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받아서 그것을 베이스 플레이트를 토치로 연화시켜서 이 모양 이렇게 붙인 다음에 메스 같은 걸로 이 선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는 9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덮어주는데요. 대신에 하악은 혓바닥 있는 부분을 침범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은 비워두고 이만큼만 사용합니다. 다음은 교합제 제작인데요. 교합제, 여기서 레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레진은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광중합형 레진하고 두 번째는 자가중합형 레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해봐서 아는데 광중합형 레진은 일단은 사용하기는 편하고 매우 말랑말랑합니다. 찰흙같이. 하지만 그것을 만지고 나서 손의 느낌을 만져보면은 매우 끈적끈적거려요. 그리고 그 끈적끈적거림은 물로 씻어도 안 지워질 만큼 점성이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의 단점은 손이 끈적끈적거림을 것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한 자가중합 레진은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보고
다음 주에 실습할 때 사용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가중압 레진의 최고의 단점은 어, 그 시간 내에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자세히 못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말해보자면 광류압형 레진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빛을 쐬면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광주압형 레진을 사용해야 되고, 그에 비해 자가중압형 레진은 기계도 필요 없고 그냥 빠르게 만들고 나면은 알아서 중압이 일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악관 관계 기록 그리고 교합 체득인데요. 이렇게 환자의 입속에 레진을 넣어놓고 교합을 한번 또 봅니다. 다음에는 교합기의 주모용 부착인데요. 이 교합기는 아까 그 환자의 치와 같은 그런, 이게 환자의 상악과 하악을 대신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치 배열 준비인데요. 잘 보시면 인공치가 정말 많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환자의 치아의 크기와 명암, 색도, 그것과 가장 비슷한 치아를 사용하는데요. 인공치도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치는 레진치이고요. 두 번째 인공치는 도치인데요. 레진치와 도치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레진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진치는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도치보다 교합을 했을 때의, 아 죄송합니다. 도치보다 강도가 작아서 다른 교합되어지는 치아의 손상을 줄여주는데요. 만약에 도치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다 신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절치나 측절치 그쪽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도치를 사용할 때는 상악 교합이 이루어지는 서로의 치아가 상악도 도치고 하악도 도치일 때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 대부분은 레진치를 자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악 중절치 배열입니다. 이렇게 중절치를 배열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여기 축절치, 견치, 대구치, 소구치를 하고 하악도 맞춰봅니다. 이렇게 상악 좌우 사전치 배열을 하는데요. 이렇게 네 개를 배열하고 꼭 여기 정중선에 맞춰서 상악 중절치 11번과 21번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맞춰야 됩니다. 다음은 하악 전치부, 구치부 배열 완료인데요. 이것은 상악이고요. 상악, 하악 이렇게 견치까지 해놓고서 나머지 구치부까지 배열을 시키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은을 형성해 주는데요. 이 치은도 역시 나비치 이름에 걸맞게 왁스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잇몸이랑 비슷한 색깔을 사용하죠. 이쁜 것 같아요. 다음은 으치상 조각 및 치은 형성 완료입니다. 이렇게 교합기에 껴봐서 교합을 확인해보고 으치상을 조각을 하고 또 치은 형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비치를 환자의 입 안에 한번 껴봅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은 진짜 치아같이 감쪽 같아서 총이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비치를, 아까 나비치 시적을 한 다음에 만약에 한 환자가 불편하거나 아픈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하여 수정한 후에 교합기에서 다시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합계에서 분리시키고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주 모형을 다시 분리시킵니다. 차이점은 아까 여기는 밑에 이 마운팅한 게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마운팅한 게 없죠.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파트죠. 레진 덴처 수지 의치입니다. 보기에는 납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레진이 더 튼튼합니다. 아 정말 이쁘죠 레진 덴처. 진짜 이빨이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 이제 매몰에 이용되는 상하 플러스크 구조.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매몰에는 매몰 링에다가 크라운, 뭐 브릿지를 넣고 걷다 매몰재를 넣어서 굳은 다음에 소환시키고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 플러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 이것을 통째로 넣어서 매몰시키기 위해서 플러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매몰 전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침수를 시킨 다음에 매몰제 분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함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도포해야 잘 빠지기 때문에 많이 도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매몰 후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1차 매몰을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비치를 끼고 그 위에 다시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이렇게 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2차 매몰을 시킵니다. 2차 매몰 후 여기다 또 그 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경속고 3차 매몰 후 플러스크에 장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함을 연화시킨 다음에 분리하고 왁스를 닦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남깁니다. 아까 제가 분리제를 왜 바른지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분리제를 바른 이유는 이 함과 이 함 사이에 분리제를 바름으로써 잘 분리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왁스가 다 사라져서 인공치만 남아있죠. 이게 레진이 들어갈 자리가 되는 몰드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자 마지막에 자 이제 다음으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요. 이 위에다가 레진 분리제도 도포하고 여기서 도포한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안에다 레진을 넣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잘 도포해야 돼요. 자 이제 수지 계량 후 혼합하여 몰드에 수지를 전입합니다. 이 레진을 이렇게 잘 반죽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때 레진의 상태는 떡상이 되어야 됩니다. 손에 붙어도 잘 떨어지고 잘 늘어난 그런 진짜 저희가 먹는 그런 떡상이 돼야 됩니다. 나서 몰드에 넣고 이 레진을 몰드에 넣은 떡상 상태에서 오일 프레스에서 플라스크 장작 후 3단계에 걸쳐서 시합을 해줍니다. 그래야 레진이 이렇게 크게 딱 맞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걸침으로써 이렇게 튀어나온 레진인데요. 이러한 레진은 초각도로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그 레진을 오일 프레스에 시합시킨 후에 다 레진을 다 닦고 나서 클램프에 장착시킨 다음에
큐링 유니프라는 장치에 넣어서 중합을 시킵니다. 레진을. 이 큐링 유니프의 중합 후에는 플라스크에서 분리하여 매몰제 제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플라스크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납과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색깔인 레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매몰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밑에 것, 이 위에 거 다 제거하고요. 다음 이 제거한 총이치 상하 하악을 교합기에 재부작 후에서 선택 삭제합니다. 이렇게 교합을 확인한 다음에 삭제할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은 주 모형에서 분리 후 의치를 다듬질 시킵니다. 이렇게 더러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많이 더러워졌는데 의치가 이러한 의치를 다듬어 주면서 더 이상 더러운 게 없게 만들고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미스를 이용한 연마 과정. 여기서 이러한 것을 뿌려주고 이 연마 기구를 사용해서 의치가 아까 처음에 봤던 이것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연마를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마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수중에 보관시킨 후에 구강 내에 한번 다시 장착시켜 봅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 상악 하악 잘 맞죠?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환자분이. 그리고 이러한 팔자주름, 비순 비순구라고 하죠. 이 팔자주름. 이것이 바로 총이치를 안 꼈을 때 생기는 주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거. 팔자주름이라고도 하고 비순구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저 2학년 이재정의 총이치 기공학 학습이 끝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 정리를 할 건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해야 되죠. 이 예비 모형 생각해 보시면은 환자의 구강 내에서 몰드를 떠서 환자의 구강 내를 떠서 이러한 개인 인상 트레이를 만들고 개인 인상 트레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 작업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그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나 깔아주고 그 베이스 플레이트에다가 다시 교합제 광중합형이든 자가중합형이든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교합기를 장착시키죠. 교합을 한번 확인해주고 그 위에다 교합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인공치 배열을 잘 해야 됩니다. 인공치 배열. 삼각 중절치는 정중선에 맞춰서 좌우 대칭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은을 형성해주고 이 치은은 아직 나비치니까 왁스로 형성해주고요. 그리고 자연 형태 특성 묘사. 진짜 저희가 자연치처럼 보이게 특성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지유치 완성. 레진을 완성해서 첫 번째 메몰. 이 메몰을 하기 전에 물에 한번 담가왔고요. 그리고 이 메몰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플러스크 함이라고 불리죠. 이함. 이 함에 나비치를 넣고 메몰제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분리제도 바르고 석고분리제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몰드를 형성하신 다음에 이 몰드 형성이라는 것은 레진이 들어갈 자리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왁스를 다 제거시킨 다음에는 그 빈 공간에 레진을 넣어야 되죠. 레진을 분명히 꼭 떡상에 넣어야 됩니다. 떡상. 그 떡상에 넣고 나서 오일 프레스라고 불리는 장치에다가 3회 정도 압축을 가한 다음에 밖으로 튀어나온 레진을 꼭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큐어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여기 써져 있는 큐어 유니프
역 클램프에 장착시키고 큐어 유니프라는 장치에 넣어서 중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함을 분리시켜야죠. 함을 분리시키고 나서 매몰제를 제거시켜줍니다. 매몰제를 제거시키고 교합기에 다시 부착시킨다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합니다. 밑에 그 모형을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의치를 다듬고 연마해줍니다. 퍼니스. 그러고 나서 완성시킵니다. 그 완성시킨 것을 다시 환자에게로 가서 한번 껴보신 다음에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만약 불편하면 다시 기공소로 가서 다듬고 연마한 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와서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까지 장착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환자의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우면은 그것은 총이치 완성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30분 스피치를 처음 하면서 모르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음, 이 변연 형성을 해서 이 기능 인상제를 뜨는데요. 기능 인상제를 뜬 다음에 이것을 개인 트레이와 붙이는데 저희도 실습 시간에 이것을 한 다음에 이 트레이에 붙이는지 궁금하고요, 교수님. 그리고 나서 후연 폐쇄 형성. 이거는 왜 하는지 알겠는데 인덱스 형성. 이것은 아직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녹화가 끝나고 나서 이 인덱스 형성과 저 앞에 있는 구강 내 변형 형성한 다음에 기능 인상체를 뜬 것을 찾아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아를 배열할 때 중절치를 배열하는데요. 이렇게 중절치 먼저 배열하고 측절치 배열하고 견치 배열하고 소구치 배열하고 대구치 배열해야 이렇게 순서적인데 중절치, 전치, 중절치, 측절치, 견치, 대구치, 소구치로 배열한 순서도 궁금하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잇몸처럼 저희가 나올 수 있는지도 가끔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이 교합제 제작할 때요. 광중합형과 자가중합형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이 자주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또 다른 레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지금까지 제 30분 스피치를 들어주신 교수님과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께 감사합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스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마이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같이 사용해서 직접 몸으로 설명해 주는 게 더 도움이 잘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6-0867 신한대학교 치공학과 2학년 이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